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유진 테크놀로지와 유투바이오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동시상장 연습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유투바이오와 유진 테크놀로지는 11월 2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되면 수급이 분산될 수 있기에 동시상장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은 없고 다음날 스펙 종목 한 종목 상장밖에 없기에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두 종목 동시상장도 매우 아쉬운데 11월 9일에는 4종목 동시상장, 11월 13일에는 3종목 동시상장이 있습니다. 청약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의 동시상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었기에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청약은 매우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균등 배정 주의수는 한 주가 되지 못한 0.44주였는데 청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최종 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10주 청약만 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44.49%인 9만 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10주부터 100주까지 청약하신 분들 중 못 받으신 분들만 12만 9,157명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에 최종 배정되신 분들은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기에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유투바이오는 균등 배정 주의수가 1.7주였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공모가 1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6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17.64%가 있었지만 평균 250%보다 조금 낮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42.48%입니다.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별 최종 비율을 살펴보면 6개월이 6.58%, 3개월이 26.98%, 1개월이 4.33%, 15일이 1.75%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배정 비율보다 조금 적게 배정되었지만 6개월, 3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이 15일, 1개월보다 많기에 질적 수준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3.3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금액은 3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4,4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약 497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2.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배정도 평균 250%보다도 매우 낮게 배정되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58%가 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크게 줄이진 못했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0.96%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54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65.55%입니다. 일반 청약자가 12.26%, 국내 기관이 19.98%, 해외 기관이 2.22%입니다. 상장일 매각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2.2%밖에 되지 않아 상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약 3분의 2인 65.55%가 되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액으로도 238억 원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소액 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소액 주주분들이 무려 1,492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소액 주주분들이 많은 이유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전까지는
5,000원에서 17,000원까지 거래되었지만 상장 전일인 오늘까지도 2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공모가보다 높게 되고 있는 점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이 있지만 해당 주식은 6개월간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다만 유진테크놀로지에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상장 직후 주당 7,500원의 전환이 가능하고 전체 주식 수의 10.65%나 됩니다. 상장일 전환사채와 관련된 공시가 등록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IMMT,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많고 필에너지, 밀리에서제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평범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68.32%, 일반 청약자가 8.08%, 국내 기관이 19.91%, 해외 기관이 3.69%입니다. 상장일 매각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아주 높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투바이오도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68.32%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 않은 105억 원입니다. 유투바이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유비케어와 개인 주주, 그리고 기존 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투바이오의 기존 주주도 298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유투바이오가 기존 주주가 많은 이유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이고 상장일부터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지난 3개월간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했고 그 결과 시장 가격이 공모가 4,400원을 30% 초과하였기에 상장일 기준 가격은 공모가가 됩니다. 유투바이오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이노진, 오브젠보다 조금 더 많고 미래반도체, 코츠테크놀로지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유투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두 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유투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작고 유진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공모가 17,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8,000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지만 공모가 4,400원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상한가 400%는 17,600원, 하한가 60%는 2,64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과 청약이 많아 증권사를 혼돈하시기 쉽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NH투자증권, 유투바이오는 신한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각각 증권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청약에 최종 배정되신 분들이 증권사 규모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상장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경쟁률이 높았지만 환불일이 2일이기에 유진테크놀로지의 비례 청약은 25.14%가 상승한 21,273원, 유투바이오의 비례 청약은 21.47% 상승한 5,344원이 되면 수익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초가가 고점은 아닙니다.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고점을 빠르게 기록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단독 상장인 종목들도 이런 상황인데 두 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진행된 동시상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C와 한주 라이트메탈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이 TMC보다 상장 유통 물량이 훨씬 적었고 수요 측 결과도 좋았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은 시초가 37.17%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 상한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반면 TMC는 공모가가 살짝 미달된 상태로 시작하였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된 바이오인프라와 삼성스펙 8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인프라가 삼성스펙 8호보다 상장 유통 물량이 적었고
스펙 종목이 아닌 일반 공모주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인프라는 시초가 100%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 30% 상승을 순간 기록하였습니다. 즉, 따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삼성스펙 8호는 1% 상승으로 시작한 이후 공모가를 하회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모니터랩과 CU박스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랩이 CU박스보다 상장일 유통물량이 적었고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모니터랩은 시초가 100% 상한가로 시작한 후 18.36% 상승한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CU박스는 시초에 4.5% 상승하였지만 공모가를 하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 변동 이후 첫 동시상장이었던 알맥과 오픈롤은 모두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알맥의 수혜 측 결과는 매우 좋았고 오픈롤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알맥은 시초가부터 매우 높은 190.8%를 상승한 이후 260%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오픈롤은 시초가 30% 상승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급상승을 하여 209.5%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동시상장이었지만 상장의 유통물량이 그리 크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7일 파로스 아이바이오 ALT 유안타 제14호 스펙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스펙 종목을 제외하고 두 종목 모두 상장일 유통물량이 많았습니다. 수요 측 결과도 좋지 않았고 상장일 유통물량이 많았던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시초가부터 11.93% 하락으로 시작하였고 종가 기준 37.64%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상장일 이후 상승을 하여 공모가를 상회했던 점이 특이점입니다. ALT는 시초가 26.4% 상승으로 시작하여 공모가를 하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던 종목들의 동시상장이라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투바이오와 유진테크놀로지는 이전 동시상장에 비하면 둘 다 규모가 작습니다. 두 종목이 단독 상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시상장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종목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뉴투바이오는 일반 공모주가 아니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함께 살펴본 사례 중 코넥스 이전 상장의 사례가 없었던 점은 변수입니다. 동시상장은 변수가 많아 어느 종목으로 거래가 몰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이 적은 뉴투바이오로 몰릴지 일반 공모주 종목인 유진테크놀로지 몰릴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동시상장 상황으로는 한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소외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시세를 주면 빠르게 매도를 하고 매수가 몰리지 않아 약세를 보인다면 잠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상장 상황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신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